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서류 보완을 완료해서 9월 초에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서류 보완을 완료했다. 이달 초, 그러니까 9월 초죠. 긴급 승인을 원해. 보건부는 비즈니스 워킹데이로 20일 이내에 완료하겠다 했는데 서류 보완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문위에 보완 요청을 완료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안전성 면역 원성에 대한 균주 샘플 크기에 대한 어떤 보완 서류를 자문위에 제출했다. 이게 이제 5일날 베트남 언론 어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상을 주도한 국방부 육군 의학사관학교 응윙 비엔 루옹,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박사님이 지난달 29일 요청한 서류를 모두 보완했다. 그래서 베트남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나노코박스 백신이 9월 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받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은 기존 내용하고 뭐 똑같은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노코박스 면역 원성에 관련되는 육군 의과대학 정보.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참조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백신을 제외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병이 뭐 질병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백신은 이제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특히나 이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어떤 수단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어렵고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효성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그 면역을 유발하는 그 항원 성분을 넣게 되면 항체가 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항체를 동반해서 이 몸 안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T세포를 어떻게 좀 자극해서 이 적응적 면역을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판단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용어가 좀 일반인들이, 저도 이제 의사나 뭐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이해하기 좀 힘든데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내용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부분을 보면 면역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험을 수행했다. 그래서 내용들 보게 되면 이 응행 비엔 루엥 박사가 자문위의 정보 보완 업데이트 요청 사항에서 나노코박스의 면역원성 관련된 요거는 이제 각 그 임상 단계마다 이 부분을 계속 평가를 하는데요. 4가지 중요한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다. 국내 언론들은 그냥 제출했다 이거만 했는데 요 부분은 좀 뺐기 때문에 요 부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IgG 항체의 정량적 테스트가 57.56 유닛 per 밀리리터다. 여기 도달했다. 혈액 안에 이제 농도가 이렇게 되는데 항체가 보면 뭐 IG 뭐 G도 있고 IgM도 있고 뭐 중화항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IgG 항체 관련되는 정량적 테스트가 57.56 유닛 per 밀리리터에 도달했다. 요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IG 면역글로불린 G 항체의 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량적 테스트를 위해서 4가지 테스트를 사용해서 평가했다 이 말이겠죠. 이 유닛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중화항체, 그 다음에 PRNT
이 플라그 감소 중화 실험, 그 다음에 세포 매개 면역 평가, 여기에서 이제 항체 정량 검사 외에 중화항체 평가하고 PRNT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요 PRNT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좀 쓰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 원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어떤 혈청에 항체가 있을 거니까 그 항체의 어떤 부분하고 정량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그 혈청 샘플에서 면역 글로불린 G 항체에 관련되는 부분은 5.63 유닛 per 이 밀리리터이다. 근데 이제 나노코박스 백신을 복용한 이 삼상 같은 경우에는 1, 2상에서 이제 여러 용량으로 했는데 25 마이크로그램을 삼상으로 하는 것을 좀 이게 권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요 어떤 용량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35일째 나노코박스 백신에서 접종자 지원자는 이 면역글로불린 G 같은 경우에는 6.77이다.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왔죠, 농도가. 그래서 42일째는 60.47. 그 다음에 90일 차이는 떨어졌습니다만 16.26 유닛 per 밀리리터에 도달했다. 그래서 90일째의 어떤 지원자의 SIG 항체 수준이 42일째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2.9배 높았다. 비교 대상보다. 그래서 회복된 환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말이죠. 예, 비교를 이렇게 일단 그 유효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것들을 지금 이 데이터들을 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옹행빈 루엉 부교수는 회복 환자군과 백신군의 어떤 항체 수치 증가에 대해서 발표한 게 이 부분이 이제 모더나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42일째 모더나 백신이 5.19배였다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이 10.74배 정도 증가했다. 요게 이제 42일째의 어떤 비교에서 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이 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 중화 항체, 뭐 서로게이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코박스 백신이 일구 혈청 중화율이 5.68%인 반면에 자원봉사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35일째에 58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살아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뭐 대리 중화 능력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35일째 58.39%, 40일째는 85.5%, 90일째는 72.68%가 나왔기 때문에 이 90일째가 40일째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환자보다는 1.27배 정도 뭐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옹행빈 루잉 부교수는 모더나의 어떤 긴급 허가 백신의 항체 수준이 감소한 증거를 이제 인용해 가지고 모더나가 43일째 비해서 119일째의 항체 농도가 3.96배 감소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3.7배 감소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비교군들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 투 헤드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국내에도 이제 이 부분을 비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좀 허용을 해줬는데요. 여기도 이제 비교를 이제 모더나랑 비교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일째 항체 수치가 40일째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회복된 환자군에 비해서는 백신의 90일째 항체 수치가 여전히 높았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하면서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아나필락시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두 건에 관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완전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지으면 이제 옹행빈 루엉 부교수가 1상, 2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파일을 전송했다. 예, 그래서 긴급 허가를 위해서 자문회에 보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9월달 빠르면 이제 빠르게 보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긴급 허가 받기를 희망한다.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또 다른 어떤 사이트에 보면 이분인 것 같아요. 사진에 있는 분이 이분이고, 항체 최고 생산량이 완치자보다 10.74배 높았더라. 앞에 부분을 그냥 여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되는 부분이 5.19인데 나노코박스의 면역 원성은 10.74배 높았다. 그래서 뭐 혈청 샘플 중화 관련되는 부분하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면역 원성의 어떤 데이터 비교에서도 지금 상당히 뭐 괜찮았고요. 모더나하고 비교해서도 효과 자체가 나쁘지 않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회복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WHO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자료 제출 관련 어떤 기대감과 그 베트남 쪽에서의 긴급 승인 어떤 기대감도 한층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때 주가 흐름에서도 상당히 호재성으로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살피시면서 또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후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물어보시던데요. 무료 카톡방 참여 코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로 그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